3년 전이었나요? 어동이네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 빌라 옥탑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집 테라스 구석에 있던 조경 화단을 개조했습니다. 기존의 죽은 공간을 살려서 저희 삶에 맞게 바꾸자는 취지였죠. 그리고 멋진 테라스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우편이 왔습니다. 그 내용에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집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동이네 하우스가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동이네가 지난 2년간 테라스 라이프를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중 하나는 수확의 기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자라는 거야? 이 작디작은 텃밭은 남겨두고 작게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하찮았던 애호박은 무럭무럭 자라 몽둥이 같은 애호박으로 자라고,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삶이 가능한 게 신기했습니다. 계절마다 주렁주렁 열리는 방울토마토부터 무공해 채소들을 늘 듬뿍 얻고 살았습니다. 농사의 기쁨을 난생 처음 느껴봤죠. 그래서 데크를 조금 더 뜯었습니다. 재미로 심었던 배추들은 자라서 배추 몬스터가 되었습니다. 이 텃밭의 가능성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거름과 비료를 섞어두고 다음에 농사가 기대되는 2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동이네 털뭉치들에게도 작은 정원을 주고 싶어서 기회가 된다면 흙자리를 더 넓히고 싶었죠. 그런데 시간과 노력을 쏟기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우편이 도착하면서 고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집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 너희 집은 조경을 훼손했으니 복구하라 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12.42제곱미터는 평수로 따지면 3.7평입니다. 딱 옥상 조명 그 평수가 맞습니다. 님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입니다. 아, 네. 담당자님 맞으실까요? 네. 아, 다름이 아니고 처분 사전 통지서가 와서요. 아, 네네네. 네, 이거를 그 대지 조경 위반이라고 써있긴 한데 이게 안 그래도 저희도 이거를 이제 올해 봄 되면 철거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흙이 있던 화단. 네네네. 그 부분을 까면 되는 거죠. 옥상 부분에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뭐 데크를 까셨다고 보여요. 아, 그거는 어렵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쵸, 네네. 원상복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견 기한이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행하신다고 하면 언제쯤 이행 가능하세요? 날짜를 알려주셔야 제가 그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가능한 거여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기간을 한 달 정도 드려요, 원래는. 한 달? 그러면 생각보다 공사를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 안 그래도 원래 뗄 생각이었거든요. 저희가 밭이 흙이 꽤 좋았기 때문에 이걸 데크로 좀 쓰기엔 좀 아깝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 때가 된 거죠. 그동안 이제 데크를 덮어서 일단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열고 살게요. 여보세요? 오빠 하이. 모닝 굿모닝. 왜? 아니 우리 상추 심고 하면 될 것 같아.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빠 이번에 그거 할 때 안 돼. 안 돼를 외치던 소재를 소환했습니다. 이 공간을 디자인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이 데크라는 걸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위아래로 색이 차이가 크게 납니다. 까닭은 우드 스테인 때문인데요. 이걸 때때로 발라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 이 상태냐고요? 칠하다 힘들어서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이런 멋진 색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뜻이죠. 데크를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꼭 참고하세요. 나무는 크게 방부목과 합성목재로 나뉩니다. 장단점은 확인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자재였대도 그늘이 없는 직사광선 아래에선 에이징되어 사가버립니다. 물론 제가 부지런히 우드 스테인을 발랐더라면 데크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되었겠죠. 우리는 바쁜 현대인이잖아요. 이참에 고민 않고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조경은 덮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데크 밑에 가려졌던 조경 구역이 드러났습니다. 저의 귀여웠던 텃밭이 거대하게 진화해버린 느낌이었죠. 여기에 이것저것 알차게 심어봐야겠어요. 딱 규격을 지켜서 철근 구조물을 잘라버릴 겁니다.
이 철골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이곳은 여기에 나사를 박진 않았어요. 그냥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의 누수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방지를 하려고 한 거라서 사실 들려면 들릴 수 있는데 저런 데랑 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톡톡 잘라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빠, 목건 사이 예뻐졌네? 귀여워졌대? 되게? 여기 보기 좋다. 여기도 한번 싹 다 청소를 해가지고 칠을 다 싹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수 대비도 좀 하고. 아유, 나무들아 잘 가라. 이번 계기로 기존의 데크들도 싹 다 뜯어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데크 자재를 찾기로 했어요. 너흰 최선을 다했어. 잘 가렴. 이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법규 지키고 집 관리하고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방문하는 날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신으세요. 위에 좀 흙이 있어서. 그래도 빨리 나와주셔서 저희도 좋네요. 그 화단 쪽은 이쪽이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가 화단 부분. 저는 요렇게 요 손 부분만 요렇게 찍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도 될까요? 아, 네네네. 이렇게 밟고 가셔도 돼요. 나무 내가 아, 그럼 이제 가시면 금방 끝나네요?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 네.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요? 아, 좋아서. 됐다. 끝난 건 아니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저에게 자유를 남겨다 줄 자재를 찾기로 했습니다. 합성목 가실게요. 이게 보니까 특수목재 처리돼서 25년까지도 스테인을 안 발라도 된대요. 이게 관리 차원에서 좀 손이 최대한 덜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흰머리가 또 늘었네요. 여러 업체의 자재들을 비교하고 최종 컬러를 골랐습니다. 이곳에 얹게 될 목재 색상은 어느 게 좋을까요? 자, 공사 하루 전날입니다. 일부러 청소는 안 했어요. 여기를 싹 다 뒤집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마 목공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최대한 넓게, 그리고 주변은 좀 먼지를 막을 수 있게 한번 패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미야, 작업 시작! 이건 돼지예요? 고양이에요? 현미야, 어떻게 생각해? 인정하긴 싫지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쯤이면 저는 공사를 즐기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분명히 공사를 싫어한단 말이죠. 허리 좀 한 번 더 내릴게. 오고기 좀 막고. 오고기 여기. 이제 못 나온다 이제. 오고기 빨리 꺼내줘. 이제 못 나온다. 거기 살아라. 아니 근데 이 짓을 또 할 줄이야. 내가 옛날에 이거 고민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일을 또 하나 말아야 되는데. 소름 돋게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말을 말아야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 공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갑자기 텅 비워버린 덕분인지 뚱뚱한 녀석들이 신이 났습니다. 뚱땡이 현미의 최고 속력이죠. 살찐 덩어리들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몸이 무거워서인지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이 야밤에 이게 뭔 짓이야? 이거 야밤에 써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피자 먹었으니까 소화시켜야지. 테라스 라이프의 현실은 달콤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집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아름다워지는 만큼 생각보다 세세한 부분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지붕 틈에 2년간 빼곡하게 쌓인 흙과 먼지들을 쓸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빗물이 잘 내려갈 테니까요. 아파트에 사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거야. 원래 주택은 계속 유지관리 보수
하단 넘어서 있던 물바지다 보니까 흙이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흙 못 넘어오게 막아서 더 이상 여기가 흙이 더 쌓일 일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걱정이 좀 됐었는데 이제 좀 이번에 그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사는 게 더 편하겠지? 응, 그러니까 아파트 사야겠어 그냥. 아니 오곡이 또 들어갔네? 어디? 오고가. 어디? 아, 애들 다 쫓아온다. 거기서 날 쫓아다녀. 이게 주택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손이 다 이렇게 소일거리가 생겨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대신 그만큼 얻어지는 건 많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건 많으니까 장단점이 중에 하나죠. 그래도 하려고 했던 숙제를 하긴 하네. 야밤에 청소하시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이 집은 저희가 이사 오면서 인테리어를 싹 다시 한 집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빌라이고, 신축 빌라였던 당시 마지막까지 팔리지 않던 집을 사서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바꾼 집입니다. 폴딩 도어를 설치할 당시 외부에서 빗물 누수를 고려하지 못했는데 2년간 살아보니 포구 장마 때 약간 샤시 사이로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 부분도 내일 전부 방수 공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 저에게는 이번 공사가 살면서 필요한 보수 공사 타이밍이기도 했죠. 여러모로 밀린 숙제를 한 방에 해치우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샘플 여기 바깥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빠, 빨리. 오늘 공사 또 하려니까 어때? 아 싫어. 지긋지긋. 이제 연락하지 마. 전화번호 바꿀 거야. 이게 옛날에 그 일반 목재보단 아무래도 살면서 유지보수할 필요도 없고 훨씬 좀 삶이 윤택해지는데 좋을 것 같아요. 다르게 이렇게 이 중간에 이 허브? 얘가 필요해서 딸깍딸깍 하고 이렇게 띄고 붙일 수 있는 용도인가 봐요. 진작에 이거 할걸. 아, 좋네. 네, 오늘도 또 공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탑층의 데크는 무조건 합성 목재 쓰세요, 여러분. 그래야 한 방에 승리합니다. 이거 뜯은 덕분에 이 방수 공사를 좀 한번 엄청나게 튼튼하게 했습니다. 저 위에도 한번 깨끗하게 다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큼 뭐 물 새는 일은 거의 네버 에버 없을 것 같은 느낌? 아, 이렇게 공사가 한 번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좀 아쉬웠던 부분들 다 보강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야지. 철제 골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큰 소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여름이 왔죠. 어동이네 테라스에는 초록색이 가득해졌습니다. 해외 출장이 많았던 덕분에 농작물을 제때 심지 못했던 저는 잡초 지옥에 빠졌습니다. 여름의 짱짱한 햇살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돼, 이게? 아유, 형 양분 다 빨아먹어. 옆에 너네들 때문에 비료 다시 줘야 되잖아. 염소를 키우는 게 빠르겠어요. 개미도 엄청 많아졌네. 개미들은 흙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사는 애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 녀석들이 있어야 흙도 건강해집니다. 뜨거운 해를 피해 오후에 마저 하기로 했어요. 내가 저번에 여기 요만큼 좀 팠거든? 빵빵한 데 보이지? 네. 여기 내가 뽑은 데야. 여기 뽑으면 이게 한 거야? 내가 죽도록 1시간 동안 뽑은 거야, 이거. 야, 그걸 떠나서 오늘 내가 8시간 일하고 서 있고 3시간을 왕복으로 서서 왔는데 발바닥 아파 죽겠는데 집에 와서 잡초를 뽑는 게 이게 성공한 인생 맞아? 오빠, 그걸 몰랐나 본데. 이거 우리의 업보야. 이거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맞아?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못 이기려나 먹고 있는 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안 덥네. 해가 넘어갔어. 현미야, 너네도 털 좀 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데크가 없어졌지만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풀떼기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를 잘 가꿔보려고요. 그러려면 밭을 읽어야 합니다. 밭일을 좀 하셨는가 보고? 내가 또 아프리카 살았잖아. 아프리카에서 밭농사 짓진 않았잖아. 그러진 않았지. 개미나 주워 먹었지. 부추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부추가. 근데 부추값도 비싼데. 뭐야 이거? 그건 나무네 진짜. 와, 내 인생 참. 두더지만 나오면 좋겠다. 그럼 키워야지. 키워야지. 근데 도도지가 뭐 태생이 어디서 갑자기 땅에서 솟아? 바람 타고 날라와. 진짜 이렇게 하고 만족스럽겠다. 한가득 있네, 한가득 있어. 잡초 녀석들은 생명력이 질겨서 뿌리가 남아있으면 금세 자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꼼꼼히 뽑도록 해요. 그런데 뽑고 또 뽑다 보니 카페트처럼 돌돌 말아집니다. 흙을 털어내야 하는데 저 아저씨는 그냥 말아버리네요. 대단하지 않아? 와, 말았어. 여기서부터 왔나봐. 원판 살 필요가 없어요. 잡초 한 뭉택이면 근육 증진에 유용합니다. 하나 못해줘. 나한테 가까이 시켜주고. 아직 눈도 못 뜨고 있는지 몰라? 지금? 모르지, 안 보고 있으니까. 와, 저거 진짜 소 키워도 되겠다. 소 키워도 되겠어. 야, 많이 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내일 할 일이 남았지만 오늘은 조용히 모르는 척 할게요. 미리 주문했던 비료와 흙들이 도착했습니다. 와, 무겁네. 오늘은 이 잡초를 걷고 이제 비료랑 흙을 좀 섞어줄 겁니다. 아유, 농사일이 끝이 없네. 뽑아둔 잡초들은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휴먼들이 죽어라 노동을 할 때 털뭉치 애들은 자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시고요. 비료들 입장하실게요. 다음번 농작물을 수확하려면 비료와 새 흙을 충분히 보충해줘야 한대요. 그래서 양분을 충분히 머금고 흙이 숙성될 수 있도록 2주 정도 그대로 두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꼼꼼히 섞어주고 뒤엎어줍니다. 메말라 보였던 땅이 제법 비옥한 땅처럼 보입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물을 있는 힘껏 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와, 비료랑 흙까지 해서 완벽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농사만 지으면 돼요. 와, 근데 오빠 되게 예뻐졌다, 그지? 이야, 뿌듯해. 밥 먹읍시다. 여름의 끝자락인 9월이 되었습니다. 태평댁 이 녀석은 자신의 옥탑방에서 씨앗부터 발화시킨 채소들을 꾸준히 어동이네 텃밭에 심어주던 친구입니다. 올해도 태평댁 녀석 덕분에 조금 늦게나마 배추를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미 왔어.
참, 손님이 더 있습니다. 먼저 막걸리 먹다 술탱이 됐습니다. 아니 나 진짜 농사가 먼저 여기가 너무 정말 농사가 됐어. 진짜 옆에 심었을 때랑 너무 달라. 화장실 가서 발 닦고. 간이 조심하라고. 밝겠다 주시. 너가 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되는구나. 진짜랑 박사원만 해도 아 이렇게 뽑는 거 아니라고. 어머. 야 이거는 경찰에 제보해. 이거 뿌리 뽑히면 죽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영감 저- 아. 아니 저 아니. 님 맞아요. 누구세요? 빠밤. 저 아닙니다. 공공 지지. 저 공공 지지.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조심해서 나 밟지 말고. 노세하다 노세. 아 그만 놀라. 안 한대. 아유 왜 내 말 안 들어? 아우 왜 애교야. 나 그래가지고 아까 집에 오는데 영감 술 취했다 그래가지고 집에 안 가고 있어. 밟지 마. 나는 안 밟아. 네가 밟지. 왜 누가 누구한테 밟으라 그러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보라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결국 텃밭으로 만든 곳에 배추도 심었으니 이 녀석들을 잘 키워서 올해도 김장을 해보려고 해요. 이 배추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잘 섞더라고. 근래 어디야? 아좀 달라. 내가 근래는 야 양주를 왜 처음에 케이크 안 먹을 거면 먹지 마. 너 제정신이야? 아니 저 잠깐 와요. 아니 엄청 맛있다. 그렇지. 김치 필요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세요.